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의 지혜와 영혼의 속삭임을 찾아 떠나는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꾼이자 안내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서늘한 바람이 나무잎을 흩트리는 10월의 문턱에서 우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오늘 10월 26일은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세상의 문이 살짝 열리고 과거의 목소리가 현재에 닿으며 미래의 실마리가 꿈과 징조 속에 숨쉬는 가을 문턱 혼령의 날입니다. 이날의 금기를 어기는 자, 운명의 거친 파도에 휩쓸릴 것이고 지혜롭게 따르는 자에게는 조상신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가을 문턱 혼령의 날은 비록 달력에 붉은 글씨로 새겨진 공식적인 국경일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 속에 스며들어 온 민속신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가을 거디가 마무리되고 겨울 채비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과 죽음, 현세와 내세의 경계가 가장 희미해지는 때로 여겨졌습니다. 조상신께 감사와 안녕을 기원하고 다가올 겨울의 풍요와 평안을 염원하는 마음이 이날의 근본을 이룹니다. 이날은 특히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교차하며 영적인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흐르는 시기로 믿어졌습니다. 이날은 특정한 종교적 성인을 기리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샤머니즘적 세계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고대인들에게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동시에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지닌 때였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 조상들은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치게 해준 땅의 정령과 하늘의 신, 그리고 가을을 베풀어 주신 조상신께 감사하며 다가올 겨울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례를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 조상신께 가족의 건강과 평안, 자손의 번영, 그리고 넉넉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또한 잡기와 애군이 집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빌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기독교나 불교가 전래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체계, 즉 무속신앙의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소통하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옛날, 이 땅에는 어둠골이라 불리는 깊은 계곡에 사는 영매 할머니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기운이 남달라 살아있는 자들의 슬픔과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의 마지막 문턱, 10월 26일이 되면 영매 할머니의 능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심한 가뭄으로 온 마을이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밭은 메마르고 곡식은 시들어가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영매 할머니를 찾아와 간절히 빌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 깊은 숲속 세 갈래 길에서 밤새워 기다리면 하늘이 도울 것이라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매 할머니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10월 26일 밤이 되면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와 함께 깊은 숲속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밤새도록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숲속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빗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빗줄기 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을의 수호신인 성주신이었습니다. 성주신은 영매 할머니에게 이 가뭄은 마을 사람들이 조상에게 소홀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결과이니라. 허나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으니 내가 해결책을 일러주리라. 이 세 갈래 길의 한가운데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묻힌 돌을 찾아내어 그 돌에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제사를 지내거라. 그러면 곧 비가 내릴 것이며 다시는 가뭄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영매 할머니와 소녀는 성주신이 일러준 대로 느티나무 아래에서 돌을 찾아내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셨고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때부터 10월 26일은 조상신과 수호신께 감사를 드리고 자연의 섭리를 되새기며 미래를 기원하는 특별한 날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영매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록 전설이지만 이날이 얼마나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1. 민속적 징조, folk omens. 날씨, 수확, weather harvest. 이날 아침 이슬이 유난히 많이 맺히면 다음 해 농사가 풍년이 될 징조입니다. 이슬은 대지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그 풍부함은 땅의 기운이 충만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늘에 뜬 구름이 붉은 빛을 띠면 다가올 겨울이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붉은 하늘은 기압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추운 기운을 몰고 온다고 믿어졌습니다. 낮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길조입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길조를 전하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밤에 부엉이가 울면 불길한 징조로 가족 중에 질병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부엉이 소리는 어둠 속 미지의 존재와 연결되어 불운을 예고한다고 보았습니다. 강가나 가을개 물안개가 짙게 끼면 그해 겨울이 매우 길고 혹독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물안개는 차가운 기운이 응축된 것으로 다가올 추위를 암시합니다. 이날 늦게까지 모기가 보이면 그해 겨울이 포근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모기는 따뜻한 기온에 민감하므로 늦게까지 활동하는 것은 겨울이 덜 추울 것임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단풍이 유난히 붉게 물들면 다음 해 봄에 꽃이 만개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징조입니다. 단풍의 붉은 기운은 땅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일상 금전, 데일리 머니. 아침 일찍 거미줄을 발견하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재물이 들어올 길조입니다. 거미는 재물을 엮는다고 여겨졌습니다. 갑자기 옷이 찢어지거나 단추가 떨어지면 가까운 미래에 재물 손실이나 불운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암시합니다. 집으로 길 잃은 동물이 들어오면,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가 들어오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길 잃은 동물을 보살피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었는데 끈이 풀리면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끈은 여정의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지갑이나 주머니에서 동전이 저절로 굴러 떨어지면 재물운이 상승하거나 뜻밖의 돈이 생길 수 있는 길조입니다. 돈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재물이 모이는 징조로 보았습니다. 2. 스릴 있는 밤의 꿈, Dreams in this night. 10월 26일 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조상신의 메시지나 미래를 예견하는 중요한 징조로 여겨집니다.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웃고 있거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집안에 경사가 생기거나 복이 들어올 길몽입니다. 하지만 조상님이 슬퍼하거나 화를 내시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조상님의 보호와 경고를 상징합니다. 맑은 물이나 샘물을 보는 꿈, 재물운이 상승하고 건강이 좋아질 길몽입니다. 맑은 물은 생명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동굴이나 깊은 숲을 헤매는 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빛을 보거나 길을 찾으면 결국은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꽃이 활짝 피어나는 꿈. 새로운 시작, 연애운 또는 결혼운이 열리거나 좋은 기회가 찾아올 길몽입니다. 특히 붉거나 노란색 꽃은 길조입니다. 하늘을 나는 꿈. 현재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지위가 상승하고 소원 성취할 징조입니다. 이는 영적인 해방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뱀이 나오는 꿈. 뱀은 때때로 재물이나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검은 뱀은 특히 조심해야 할 흉몽일 수 있습니다. 뱀이 자신을 공격하면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나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이날에 태어난 자들, born on this day. 10월 26일에 태어난 이들은 깊어가는 가을의 기운을 받아 대체로 지혜롭고 사려 깊으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세계가 풍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타고난 섬세함과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종종 영적인 직관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예술적 기질을 살려 예술, 문학, 심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상신의 가호가 특히 강한 날에 태어났기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기적적인 행운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이날의 기운을 담은 이름들. Names that embody the energy of this day. 이날은 조상신의 기운과 가을의 깊은 성찰이 깃든 날이기에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이날 태어난 이들의 운명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지혜, 지혜. 지혜를 뜻하는 이름으로 타고난 총명함과 깊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가을, 가을. 가을 그 자체를 의미하며 풍요로움과 성숙함을 지닌 고유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은서, 은서. 은은한 상서로움을 뜻하며 내면의 아름다움과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현우, H누오. 현명한 우주 또는 현명하고 뛰어나다는 뜻으로 넓은 시야와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진 이를 의미합니다. 아름, 에이름.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고운 심성과 예술적 감각을 나타냅니다. 이 이름들은 이날 태어난 이들의 특징인 깊이 있는 생각과 예술적 재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잘 담아냅니다. 슐, 조상께 올리는 작은 감사. A small token of gratitude to ancestors. 목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조상신의 가회 감사하고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준비물. 정갈한 쌀밥 한 그릇, 깨끗한 물 한 잔, 제철 과일이나 나물 약간, 작은 향 또는 깨끗한 초. 시기 및 방법. 10월 26일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 집안의 가장 조용한 방이나 작은 상위를 택합니다. 준비된 음식과 물을 정성껏 차리고 향이나 초에 불을 붙입니다. 주문.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은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선조들이시여, 당신들의 지혜와 가호 덕분에 저희 가정이 한 해 동안 평안하고 무사히 지냈습니다. 이 작은 정성을 받으시고 다가올 겨울에도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잡귀와 애구는 멀리하고 복과 덕만 가득하게 하소서. 의례 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조상님의 은덕을 기립니다. 물은 집안의 화분이나 마당에 뿌려 대지에 돌려줍니다.
2. 맑은 기운으로 집안 정화하기. Purifying the home with clear energy. 목표. 집안에 맴도는 좋지 않은 기운이나 잡기를 물리치고 맑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입니다. 준비물. 깨끗한 소금 한 줌, 말린 쑥이나 소립 한 줌, 깨끗한 물, 작은 그릇. 시기 및 방법. 10월 26일 낮 동안 특히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시작합니다. 먼저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환기를 시킵니다.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 현관 입구 양쪽에 둡니다. 그리고 말린 쑥이나 소립을 작은 접시에 담아 불을 붙여 연기를 냅니다. 화재주에. 이 연기를 들고 집안의 각 방을 돌며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만 가득하라는 마음을 담아 읊조립니다. 의례 후. 소금은 다음 날 아침 물에 녹여 하수구에 버리거나 땅에 묻어 나쁜 기운이 씻겨나가도록 합니다. 쑥이나 소립의 재는 바람에 날려 보냅니다. 3. 소원 담은 종이배 띄우기. Launching a paper boat with wishes. 목표. 개인적인 소망이나 가족의 염원을 물의 흐름에 실어보내며 하늘에 닿기를 기원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한지나 종이, 붓이나 펜, 작은 초, 강이나 가을가 또는 큰 물그릇. 시기 및 방법. 10월 26일 해질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에 행합니다. 깨끗한 종이에 자신의 소원을 정성껏 적고 그 종이로 작은 배를 접습니다. 배 안에 작은 초를 고정하고 불을 붙인 뒤 흐르는 강물이나 깨끗한 가을가에 조용히 띄웁니다. 만약 강이나 가을을 찾기 어렵다면 집안에 큰 물그릇을 준비하고 그 안에 배를 띄운 후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례 후. 배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초가 다 탈 때까지 지켜보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이는 소망을 우주에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집니다. 4. 사랑과 결실을 비는 가을 엽서 만들기. Creating Autumn Postcards for Love and Fruitfulness. 목표. 사랑하는 이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개인적인 결실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준비물. 예쁜 종이, 마른 단풍잎, 작은 나뭇가지, 풀, 펜,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 선택사항. 시기 및 방법. 10월 26일 낮 동안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준비된 종이에 마른 단풍잎이나 나뭇가지를 붙여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나 자신에게 보내는 격려의 말을 적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는 미래의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스스로에게는 올 한 해 노력의 결실을 맺고 다가올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의례 후. 완성된 엽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에 보관하여 긍정적인 기운을 계속 유지합니다. 특별한 음식과 맛. Culinary Traditions of the Day. 가을 문턱 활령의 날에는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영양가 높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밤밥과 팥죽. 가을의 대표적인 수확물인 밤을 넣어 지은 밤밥은 조상신께 드리는 귀한 음식이자 가족의 영양을 보충하는 별미였습니다. 붉은 팥으로 만든 팥죽은 예로부터 잡기를 물리치고 애군을 막는다고 믿어졌습니다. 10월 26일에는 이 두 음식을 만들어 조상님께 올리고 가족끼리 나누어 먹으며 한 해의 안녕과 다가올 겨울의 무사를 기원했습니다. 곶감과 대추. 가을철에 말린 곶감과 대추는 조상님께 올리는 제물로도 사용되었으며 겨울철 비타민 보충을 위한 귀한 간식이었습니다. 이날 곶감이나 대추를 먹으면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루떡.
찹쌀과 팥을 섞어 찐 시루떡은 잔치나 중요한 의례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날 시루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 복을 나누고 화목을 도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떡의 찰기는 가족의 유대감을, 팥의 붉은색은 악귀를 쫓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을 문턱 혼령의 날은 영적인 기운이 강한 날이기에 평소보다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할 금기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금기들은 조상신에 대한 예의이자 잡귀와 애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면 불운이 닥치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1. 재물과 관련된 금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마라. 이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재물운이 막히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가을 거디가 끝나는 시점에 돈이 오가는 것은 한 해의 결실을 흐트리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투자나 큰 계약을 피하라. 이날은 세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날이기에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면 판단력이 흐려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날에 경솔한 행동은 화를 부른다고 여겼습니다. 2. 일상생활과 관련된 금기. 집안의 먼지를 밖으로 쓸어내지 마라. 이날 쓸어낸 먼지는 집안의 복과 재물을 함께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복과 재물이 먼지와 함께 흩어져 버릴 수 있으니 청소는 되도록 전날 하거나 먼지를 안으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곡식이나 음식물을 낭비하지 마라. 한 해 농사의 결실에 감사하는 날이기에 음식물을 낭비하는 것은 조상신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풍요를 부정하는 행위로 가난과 궁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빨래를 늦게까지 밖에 두지 마라. 밤늦게까지 밖에 널어둔 빨래에는 차가운 밤의 기운이나 잡귀가 스며들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래를 걷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험담이나 다툼을 삼가라. 영적인 기운이 민감한 날이기에 부정적인 말이나 감정은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잡귀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는 집안의 평화를 깨고 우환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거울을 깨거나 금이 가게 하지 마라. 거울은 영혼의 창이자 외부의 기운을 반사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거울이 깨지면 불운이 닥치거나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징조로 보았습니다. 3. 몸과 관련된 금기. 새로운 옷이나 신발을 사지 마라. 이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은 좋은 기운을 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낡은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몸에 닿는 의복이나 신발은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밤늦은 귀가를 삼가라. 해가 진 후에는 잡귀나 나쁜 기운이 활발해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영적인 경계가 희미해지는 이날 밤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밝은 옷을 입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톱이나 발톱을 깎지 마라.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력을 약화시키거나 조상신께 대한 불경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 문턱 혼령의 날에 숨겨진 깊은 지혜와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전통과 금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삶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 속에서 터득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에 조상신의 가호와 풍요로운 결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